안녕하십니까. 최영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기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투자 성과가 운에 의한 것인지 실력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은 작년 3월 이후에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보인 다음에 약 3개월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투자에 참여했던 주린이들 가운데 놀라운 성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고 손실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투자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던 시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자신의 투자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주식시장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업계에서는 투자 전문가, 특히 투자 운영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소위 벤치마크라고 불리우는 종합주가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었는지 아니면 손실을 얻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상승 국면에서는 종합주가 지수만큼의 주식 포트폴리오 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서 보유하기만 해도 시장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운영력들이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형주 펀드들의 약 60%가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보다 부진했고 중형주 펀드는 51%, 소형주 펀드는 약 46%가 벤치마크 대비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코로나 위기 국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전체 대형주 펀드 운용력들의 57%가 언더퍼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언더퍼폼 비율이 높았던 국면의 특성을 보면 2008년도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2년도와 같은 닷컴 버블 위기 이후에 이러한 특성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의 성과가 그나마 다른 위기 국면보다 좀 낮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염병 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영향력이 매우 짧고 굵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위기 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확률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펀드 특성상 종합 지수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벤치마크를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편입 종목 선택을 통해서 종합 지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하회했다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세장이 진행이 되면 각종 언론에서는 수익률이 몇백 프로 났다든가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었다든가 하는 건 다소 투자자들을 유혹할 만한 스토리들이 부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엔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무수한 성공 스토리가 난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만을 믿고 추종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리딩방도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주린이들이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현혹될 만한 기사들이 쏟아지면 더욱더 많은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이렇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주린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인 저희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솔직히 걱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의 투자 성과와 투자 방법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투자 성과가 좋았던 분들은
자신의 투자 성과가 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실력에 기인한 것인지를 그 분석을 그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성공적인 장기 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코로나 국면의 그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형태와 그 투자 성과를 통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어떤 그 매매 행태를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주린이 여러분들은 자료에서 그 표시하는 그 데이터 어느 부분에 자신이 속하는지를 곰곰이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을 파악하면 올바른 처방이 그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주린이 여러분들을 그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그 2020년도의 그 전체 투자자회가 약 46%는 투자 손실을 그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그 신규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자들의 그 39%는 그 39%가 투자 손실을 기록했고 그 이와 반면에 그 신규 투자자들은 그 약 62%가 투자 손실을 그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자의 62%는 벤치마크를 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그 투자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빈번한 거래와 관련이 그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빈번한 거래는 투자자 스스로에 대한 그 과잉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그 빈번한 거래는 스스로의 그 능력이 우월하다는 믿음과 그 본인의 판단 및 정보에 대한 과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빈번한 거래 빈도가 그 높을수록 수익률이 그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 수익률이 18.79%였는데 빈번한 거래를 한 투자자들의 그룹은 마이너스 5.7%를 기록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투자 손실이 큰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빈번한 거래를 해도 그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최근처럼 그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고점 매수고 저점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 투자 손실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 실제 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는 최근 그 횡보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유혹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댓글들을 그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빈번한 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소셜 미디어나 그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여기서 얻은 그 정보를 실제 매매에 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소셜 미디어에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얻은 단순한 정보를 그 본인의 그 스스로의 판단과 분석이 없이 바로 그 매매에 이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그 부류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진정한 분석을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종목들은 복권형 주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복권형 주식이라는 것은 낮은 가격, 저렴한 가격이죠. 그리고 높은 변동성, 그리고 극단적인 수익률을 그 보이는 이런 그 특성을 가진 종목들을 말합니다. 실제 그 복권형 주식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 수익률이 그 복권형 성격이 강한 종목일수록 그 수익률이 매우 그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권형 그 성향이 높은 그 포트폴리오가 초과 수익률이 상당히 그 낮고 그 수익률도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보다 저조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매매 대상 종목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그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굳이 이런 사람, 그 다른 사람들의 그 투자 참여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 자신의 돈으로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리딩방을 운영할 사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복권형 주식과 그 빈번한 거래는
투자 성과를 그 운에 과도하게 그 기대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 성과에 그 운이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그 투자 시점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2020년도에 투자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면 우연히 목돈이 생겨서 그 3월 23일에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작년 연말까지 보유했다면 아마 성공률은 100%였을 것이고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돈이 올해 1월 10일에 생겨서 1월 11일에 투자했다면 아직은 그건 손실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투자 세계는 너무 복잡해서 뛰어난 그 예측 능력을 그 바탕으로 투자에 나섰다고 해도 100%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력이 매우 훌륭한 실력이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의사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운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나쁜 의사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있으면 무언가가 그 자신의 통제 능력을 벗어났다고 그 판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전략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긍정적인 그 피드백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투자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방에 그 1000명이 모여서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전의 그 앞면이 나오는 사람은 그 방에서 나가는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 10번째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는 그 앞면만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동전 던지기에 대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그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에 의해 그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그 성공적인 투자 결과가 운에 의한 것인지 실력에 의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자신의 그 투자 성과가 종합주가 지수를 그 능가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고 평가되는 그 펀드 매니저들도 1년은 기준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그 이기는 확률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가 그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 거래 그 빈도수 대비 그 수익률을 얻을 확률이 몇 %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펀드 업계에서 그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평가할 때 거래 빈도수 대비 그 수익률을 얻은 그 확률로 평가하고 하는데요. 물론 그 단 한 차례의 그 성공적인 매매로 인해서 높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한 횟수를 보면 기간을 그 1년, 3년, 5년으로 늘려자 보면 아웃퍼폼 할 확률이 그 낮아진다는 점이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위해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말을 그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몇 차례 그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의 그 투자 능력이 뛰어나다는 자기 확신을 그 가질수록 그 운에 의해 성공할 확률을 상당히 그 높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끊임없이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인 그 투자를 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단지 그 수익률이 얼마에 났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들은 많은 그 공부, 독서, 지속적인 그 종목 연구, 경제 지식 등이 뒷받침된 것으로 그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 기간을 그 확대해야만이 일시적인 투자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 이를 참고 그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투자 판단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끊임없는 지식 연마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운과 그 실력이 겸비되면 좋겠지만 실력이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주린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